꼴랑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아나, 떡이다. 이제 우리도 네 남편 돈 필요 없어. 유리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니? 성형외과 의사야. 강남에 있는 돈을 쓸어 담는 능력자라고.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엄마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모양이지. 뭘 보고 배우겠어? 유년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네 남편이랑 당장 나가. 그리고 유리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마라. 누가 간다고 했어? 오라고 사정해도 안 갈 거야. 자기야, 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며 깊이 생각해봤더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내가 심한 소리를 한 것 같아 타일렀답니다. 여보, 아무리 장모님이 심하셔도 그렇게 말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번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무시하는 거라고. 미안해. 남편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보, 그래도 처제 결혼식은 가도록 해. 동생 결혼식에 언니가 가지 않으면 되겠어? 몰라. 가기 싫어. 만약 가더라도 당신이랑 함께 갈 거야. 그렇게 아내는 감정을 쉽게 삭히지 못하고 며칠 동안 처식구들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처제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장모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서 축하만 해주고 오는 게 어떠냐고 계속 아내를 설득했더니 겨우 마음이 부러졌답니다. 여보, 장모님 미워하지 마. 날 보는 시선이 모두 당신 같을 순 없어. 난 평생을 놀림받고 살아온 사람이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정 추스르고 내일 처제 결혼식 다녀오자. 당신도 같이 가는 거지? 뭐 장모님이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설마 결혼식장에서 뭐라 하시겠어? 행복한 날이니까 축하도 하고 화해도 하고 오자. 그래, 다녀오자. 마지가 동생 결혼식에 빠질 순 없으니 가봐야지. 미워도 내 동생이니 별 수가 있나. 잘 결정했어. 내일은 분명 모두 웃고 잘 화해하고 돌아올 거야.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이튿날 처제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내에게 옷 한 벌을 사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식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미리 가서 처식구들과 화해도 하고 처제 남편과 대화도 나눌 생각이었죠. 이윽고 호텔 로비를 지나 2층 계단으로 오르려는데 처남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길에 저희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누나, 매영, 여긴 왜 온 거야? 이 자식이? 누나 매영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왜 왔냐고? 아니, 엄마가 알면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집 맞이하고 맞사위가 결혼식에 빠지면 되겠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러자 처남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저희는 이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직 하객 맞이를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보이지 않아 신부 대기실을 먼저 찾아갔어요. 거기엔 아직 편한 옷을 입고 있는 처제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예비 동서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처제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야 유리야, 언니 왔다. 언니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아내의 말에 예비 동서가 누구냐고 처제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저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쪽은 언니고 이쪽은 형부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형 형님. 지난번 상견례 때 해외에 계셔서 못 오셨다고 했죠? 언제 뵙나 했더니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동서는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배울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 나온 김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매주 안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동서 성격이 참 화통하시네요. 형님, 말씀 낮추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됐는데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받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버렸고 처제와 저희 부부 셋이 남았답니다. 아내는 어색하게 먼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유리야, 축하한다. 언니가 그 전에 집에서 난리친 거 미안해.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이해하지. 그런데 언니,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해? 지금 축하해 줬으니까 돌아가는 건 어때? 뭐야, 너까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하객들이 내 형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언청이 형부가 있는 게 탄로나면 소문이 쫙 퍼질 거야. 내 남편이 의사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너 지금 진심이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어? 언니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 형부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사실이잖아. 남들이 보면 뒷말하면서 이상하게 볼 거라고. 결혼식 격 떨어지니까 그냥 가주라,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자 아내는 이를 꽉 물고 처제의 뺨을 갈겼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신부라고. 내 얼굴 부으면 책임질 거야? 넌 지금도 잘못한 걸 모르고 네 면상이 중요하지? 내가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너 같은 년 결혼식에 괜히 왔다고? 그걸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이년아.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나쁜 년. 신부 대기실에서 새어나간 다툼 소리를 듣고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제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매우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내가 오지 말랬잖아. 왜 괜히 와서 의사 사모님 얼굴에 손찌검을 해? 너도 맞아봐라, 이년아. 장모님이 손을 날리자 제가 아내를 밀어내고 대신 맞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건 내가 물을 소리야.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생 뺨따기나 날리려고 기어온 거야? 장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오자고 보채서 온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축하해주고 화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나?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오지 말지. 뭐 좋은 구경하겠다고 여길 와? 제보가 내 사위라고 광고가 하고 싶디? 장모님, 저는 저는 온몸이 떨려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그냥 가자.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사위 노릇 딸 노릇 할 필요 없어. 얼른 가자고. 응, 알겠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집에 가자. 저희는 기분이 상한 채로 등을 돌리고 나가려는데 사돈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사부인? 어머, 사돈, 아니에요. 그 식구끼리 모여서 수다를 좀 떤 거예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유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식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와 아내를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셨고 사돈 어른은 저에게 악수까지 청해서 손을 잡았답니다. 사돈 내외가 나가자 장모님이 입술을 꽉 깨물며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그냥 가지 마라. 지금 니들이 나가면 사돈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예식장 안에 들어가서 구석에 짱 박혀 있어. 알아들었냐? 치, 엄마는 이 와중에도 체면이 중요한 거지? 그래, 우리도 이 결혼식에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예식장 안에서 조용히 짱 박혀 있을게.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이 될지 두고 보겠어. 결국 저희 부부는 사돈 내외 눈에 걸려서 억지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제 얼굴 때문이 아니라 장모님과 처식구들과 가까이 있기 싫다며 맨 뒷자리에 앉자고 했어요. 이윽고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결혼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처제는 신랑의 손을 잡고 동시에 입장했어요. 못내 처제 얼굴이 걱정돼 살펴봤더니 다행히 붓지는 않은 것 같았네요. 누군지 모를 사람의 축가가 끝나고 주례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주례자를 소개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가 매달 기부하고 있던 특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에게 특별 수업을 시켜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주례자를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그만 찡그리고 웃으라며 토닥여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제 남편과 인연이 있어서 주례에 섰다고 설명했고 주례사를 읊으려다 갑자기 종이를 찢어버렸답니다. 하객들은 왜 저러나 하는 눈치로 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 다음 행동에 모두 침묵하고 주목했어요. 일반적인 주례사는 재미없으니 그 솔직한 마음으로 주례사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신부에게 먼저 말하겠습니다. 신부는 2시간 전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와 싸우셨죠. 제가 문 사이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신부는 구순열인 형부가 창피해서 이 결혼식에서 나가라고 했죠. 남들한테 보이기 쪽팔리다고 초대도 안 하셨다면서. 신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셔야겠어요. 교장 선생님의 주례사에 하객들은 모두가 경악했고 모두 시선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기 때문이었죠. 저기 앉아있는 신부의 형부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매달 제가 일하고 있는 장애 특수학교에 기부를 해주시는 훌륭한 분이죠. 또 약자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언청이니까 째보니까 쪽팔리다고 꺼지라고 말하는 게 어디 사람 새끼입니까? 하객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런 신부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그러자 하객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신부와 저를 번갈아가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결혼식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무대에 올라 교장 선생님에게 소리쳤어요. 이 늙은 양반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내 딸이 언제 형부를 무시하고 욕했다는 거야? 당장 헛소리 했다고 사과하고 거기서 내려와! 신부 어머님이시군요. 아까 저기 있는 언청리 사위 따귀를 날리면서 내쫓으려고 했던. 맞죠? 아줌마.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 모양이니 딸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모르세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진짜 돌았나? 너 죽고 싶어? 빨리 안 내려와? 장모님은 급기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교장 선생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 않고 피하시긴 했지만 그걸 보고 있던 저와 하객들은 모두 불쾌한 마음이었어요. 장모님이 다른 발에 신발을 벗고 던지려고 하자 하객들이 분노하며 물통을 집어 던지더군요. 모두 한마음이라도 됐는지 장모님과 처제를 비난하며 욕설을 뱉어냈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자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사돈내외와 유유히 결혼식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가지 마요! 임서방, 가지 말게! 이거 다 오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신랑 측 식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자 장모님은 무대에서 달려 내려오다 자신의 치마에 걸려 자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제대로 부딪혔는지 얼굴에 피가 흘러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장모님을 향해 달려가 얼굴에 난 상처에 피가 멈추도록 지혈을 했답니다. 하객들은 비난을 멈추고 장모님의 상태를 살피다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봤더니 입가에 흉터가 깊어서 봉합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1시간 만에 봉합을 하고 병실에 옮기게 된 장모님은 정신이 깨어나자 저와 아내 얼굴을 보고 온갖 쌍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째보 자식, 너 때문에 내 딸 결혼식을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엄마, 그게 왜 내 남편 탓이야? 엄마랑 유리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너도 꼴 보기 싫다. 이 째보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의사 집안하고 사돈 맺는 거 물 건너갔네.
내 팔자야. 기영아 자식 하나 때문에 내 인생 피가 마르는구나. 장모님은 저를 들먹거리며 신세한탄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장모님이 괜찮아졌다 여기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처가 식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됐어요. 장모님이 저렇게 끝까지 저를 증오하셔서 어쩔 도리가 없기도 했고 아내가 저더러 처식구들을 만나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조건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을 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처제와 처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형부, 우리 돈 좀 해줘요. 이 자식이랑 동업으로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다고요.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형부도 알죠? 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 결혼 망친 대가로 한 1억만 해줘요. 작게 분식집이라도 할 생각이니까 도와달라고요. 그건 처제 언니랑 상의해 봐야 해. 미안하지만 당장 대답 못하겠으니까 그만 돌아가. 형부 돈 많잖아요. 그 정도는 언니 몰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형부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됐어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장모님이 왜? 처제 결혼식이 망해서? 아니요. 엄마가 그때 결혼식 무대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봉합수술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왼쪽 입꼬리부터 귀 밑에까지 길게 흉터가 생겼는데 성형외과에서도 지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고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다고요. 처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너희랑 우리는 남남이라는 거 잊었어? 언니,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확 풀어. 지금 엄마 상황 들으면 깜짝 놀랄걸? 밖에서 다 들었어. 입이 찢어져서 흉터가 그대로 남았다고? 내 남편한테 째보라고 조롱하더니 본인 입술이 찢어졌네. 엄마는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꺼져.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족들이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데 모른 척 하겠다고? 언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아. 순하고 착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악마를 이기려면 악마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니들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엄마 입이 찢어져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도 상관없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그만 사라져. 그러자 처제와 처남은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먹이면서 말이죠. 저는 마음이 약해져 아내에게 도와주자고 했는데 아내는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처제와 처남은 아내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처식구들 중 누가 죽어도 찾아가지 않겠다고 또박또박 말하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날이 처식구들과 마지막 만남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누구의 괴롭힘도 조롱도 받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희에게 큰 축복이 내려왔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무려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듬해 딸과 아들을 낳게 됐고 저희 네 식구는 전쟁처럼 바쁘기도 하고 천국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인생의 치부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식구들은 돈 문제로 파탄이 났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요양원으로 들어갔고 처남과 처제는 각자 떠나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부탁과 별개로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사연이었으면 좋겠네요.